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정말 재미있게 경제 소식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중국 봉쇄 리스크가 일단은 이틀 정도 이어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세 가지 호재 중 하나인 중국 리오프닝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와중에 홍콩 행정장관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밝혀지며 그 옆자리에 있던 시진핑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격리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자 증시는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는 분명 기회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제 많이 빠졌던 건설기계 관련주는 오늘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재봉쇄 이러한 악재는 경기 침체 같은 큰 악재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증시가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면은 중국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주들도 이제는 또다시 매수할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어제 미국은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를 주목하며 눈치 보기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난주부터 증시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주쯤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상승하는 증시를 꼭 우리가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전기차 관련주가 폭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때문인데요. 중국 상하이에서 그 사망자가 2명이나 나오면서 지금 상하이는 유령 도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막 퍼졌을 때 그때랑 비슷한 거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중국에서 이런 봉쇄가 나타나게 되면은 생산 차질은 당연히 물론이고 판매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 니콜라, 루시드가 평균 6% 넘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어제 6.8% 하락했는데 몇몇 차량에서 후미 등 오작동으로 미국에서 32만 대나 리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영향을 줬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테슬라는 167달러까지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테슬라가 이제 헤드앤숄더 차트가 만들어졌다며 이제부터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조금 본 적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맞아 떨어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제 추가적 하락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테슬라의 가치는 무시하고 차트만 보자면은 60월 선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 하락 분명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걱정은 이겁니다. 이제 전기차 관련주가 꽤나 많이 빠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전기차가 빠지는 거는 전기차 판매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판매량이 저조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2차전지 업계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가 꽤나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과연 이러한 영향을 무시하고 2차전지는 그냥 쭉쭉쭉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중고차 시장도 슬슬 얼어붙고 있고 완성차 업계도 슬금슬금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하죠. 얼마 전까지만으로도 차를 찾는데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순식간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차를 살 때 보통은 대출을 껴서 사는데 대출금리가 6%, 7% 거의 10%에 육박하니까 이거를 10%나 내면서 내가 이 차를 타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에 예약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취소하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이 싸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내연기관에서도 이러한 취소차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는 더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판매량 둔화가 될 것이고 2차전지 업계와 그 다음에 완성차 업계는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안 좋은 쪽 위주로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반대쪽에 좋은 쪽은 또 어떤 호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재고가 너무 쌓였어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재고 자산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물건이 안 풀리니까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생산을 줄이거나 눈물의 땡처리 판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 있겠죠. 할인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빠지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인 우리에게는 또 안 좋은 악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IT와 전기전자의 재고가 많이 쌓였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3분기 말 재고는 작년 말보다 무려 42%나 급증했고 SK하이닉스는 174%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많이 빠진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월드컵이지만 TV는 안 팔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월드컵 올림픽 수혜주는 치맥,
그리고 가전, 특히 TV라고 볼 수 있겠죠. 큰 TV로 축구 경기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판매량이 매우 저조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할인이라도 크게 해서 마케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도 원가가 비싸다 보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역대급의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만들 때 원가 자체가 비싸다는 거겠죠. 그래서 공격적인 할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진짜 조금만 더 하락하면은 손해보고 팔 정도로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전업계가 한숨을 푹푹 쉬는 상황이며, 아마 내년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빈살만 효과 끝. 사실상 대장주였던 한미 글로벌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혜주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은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네옴시티는 몇 년간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 와중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수혜는 최소한 내년은 넘어가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거는 충분히 과도한 상승이다라는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네옴시티 관련주는, 테마주는 그냥 과감하게 끊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진짜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분명 나타나 있는지, 요 친구가 이것 때문에 실적이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며, 그리고 요 이벤트가 아니어도 어차피 오를 주식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꼭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식을 만약에 공부해서 기르분들이 찾으셨다면, 우리가 이러한 테마주를 투자할 때 가장 불안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불안감이죠. 불안감. 내 주식이 안 오르면 어떡하지? 세력 형님이 내 거 안 올려주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 때문에 말 그대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오를 때는 빨리 매도하게 되고, 그리고 내릴 때는 버티다 최저점에서 매도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데요. 하지만 이거 아니어도 오를 만한 주식을 찾았다면 주가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리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수익률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다는 거겠죠. 꼭꼭꼭 어떤 테마주, 어떤 수혜주를 공부할 때는 이거 아니어도 오를 만한 기업인지 이거는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유가가 완전 난리가 났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유가 소식을 보도록 할게요. 어제 7%나 급락을 했다는 소식. 그 이유는 사우디의 12월에 증산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했던 거는 감산이었죠. 그래서 유가가 급등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증산을 한다고 하니까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야, 바이든 중간선거 전에는 감산해가지고 바이든한테 한 대 매기더니 이제는 증산을 하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곧바로 사우디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또 쭉 올라가서 장중 7%까지 하락했다가 보합권에서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은 아니 땡 굴뚝에는 연기가 나는 게 아닌 걸까요? 어쨌든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냥 찌라시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미국에 공장 지어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공장을 짓는다 이런 소식이 떴었는데, 그런데 LG화학에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는데요, 이렇게 공시한 바 있었죠. 그런데 그 공장 결국은 지어진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공장은 바로 테네시 양극재 공장인데, 내년 1분기에 착공을 시작하고 25년 말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서 27년까지 연산 12만 톤 규모로 확대 예정이라고 하니까, LG화학 주주분들은 과연 이 선택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쭉쭉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 중 하나겠네요. 메리츠 삼형제 상한가에 직행합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을 완전 자회사 편입을 발표하니까 세 개 전부 다 상한가에 직행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메리츠 금융의 이 같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증권은 이번 결정은 주가 상승과 주주 환원 확대가 확실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에 깔끔하게 도착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혹시나 주주분들, 기르분들 중에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교촌치킨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또 치킨의 진심인 기리시기 때문에 이 뉴스를 안 다룰 수가 없겠죠. 얼마 전에 교촌치킨이 여러가지 프랜차이즈 치킨을 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병아리닭으로 꼽혔다는 그러한 오명, 누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촌치킨이 이번에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교촌치킨은 다른 치킨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시포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절대 다른 닭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으며, 또한 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조리 과정에서
수분과 기름기를 쫙 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차이가 나는 거지 우리가 절대 작은 닭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한 양념 중량도 다르다고 합니다.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냥 보통 양념치킨을 보면은 솔직히 튀김옷도 꽤 무게가 나가고 그 다음에 특히 양념도 완전 붙는 듯한 그러한 치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 교촌은 바르는 형태라서 바닥에 별로 양념이 깔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영향을 준 게 아니겠는가. 우리는 식포닭을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쓰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 7%짜리 금리를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놀라운 금리가 아닙니다. 뭐 이것도 뉴스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마침 교촌치킨이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 카카오뱅크에서 26주짜리 적금을 지금 든다면은 연 7% 금리를 제공하면서 교촌이랑 같이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 야 26주 적금이랑 교촌이랑 뭔 상관이지라고 봤더니 이 상품에 가입하면은 가입 즉시 1만원 상당의 교촌치킨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5주차까지 성공을 하면은 2,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주고 9주차에는 사이드 메뉴 50% 쿠폰을 주고 13주, 17주, 21주, 25주차 이렇게도 각각 포인트와 쿠폰을 주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이 적금을 알아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치킨, 특히 교촌치킨을 좋아한다면은 이거 한 번쯤 해봐도 꽤나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끼리 또 이걸 정리하고 나니까 뭔가 너무 광고 같아서 혹시 오해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연히 광고는 아니고요. 게다가 이렇게 가입하고 또 완료까지 하면은 한정판 춘식이 치밥 접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80억 명 중에 딱 한 명인 어떻게 보면 진짜 우주에서 티끌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구에 80억 명이 살고 있고 그나저나 다음 포인트인 90억 명은 언제 되나 봤더니 대략 1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인구 증가 속도가 조금 둔화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아마도 제가 죽기 전에는 100억 명을 돌파했다 이러한 뉴스를 한 35년, 40년 뒤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런데 40년 지나면은 제가 73, 73살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겠죠.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딘가 봤더니 바로 중국이 14억 2,600만으로 1등이라고 하며 2등이 인도입니다. 14억 1,200만. 사실상 얼마 차이가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곧 뒤집힐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3등이 어딘가 봤더니 역시 미국이네요. 미국은 3등으로 3억 3,5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야 이거 출생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놓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로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빠르게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대만이 더 난리라고 합니다. 2035년에는 한국보다 대만이 가장 출산율이 저조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대만보다 한국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35년에는 역전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 15세 이하 아이들보다 더 많다는 분석도 현재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이제 반려동물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뭔가 비슷하다라는 생각 분명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도 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또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바로 여기도 경제적 문제가 1등이라고 합니다. 임금 상승률은 정체된 지 정말 오래되었는데 그런데 집값은 그거를 그냥 뛰어넘을 정도로 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교육비도 문제고 그 아이를 키울 때는 또 육아휴직이 필요한데 이러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충분히 문제점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끝나나 화물연대가 강력하게 원한 안전운임제 연장을 당정이 3년간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극적 타결하나 이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물차 운전 차주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 와중에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임제뿐만 아니라 품목 확대도 해달라 안전운임제를 할 수 있는
있는 그러한 품목도 조금 더 확대를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렇게 품목이 확대가 된다면은 물류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그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국 그 기업들의 손실은 시간이 지나면은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이거를 들어줄 수는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나와서 이제 좀 잘 마무리되나 싶더니 그 이후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이거는 반쪽짜리 연장이다.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다 라고 말하며 총파업을 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싸이월드 코인이 상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코인 뉴스는 전부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네요. 그만큼 과거는 버블이었다는 걸까요? 한때 다시 열풍이 분화했던 싸이월드, 그런데 지금은 그 열풍이 잠잠해진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싸이클럽이라는 코인이죠. 하지만 어제 하루에만 92%나 급락하며 결국 상장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 저 길이 또 코인을 해보지 않았는데 야, 코인 진짜 힘든 거다, 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맞나? 이게 진짜 투자처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죠. 참고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상장 및 상장 폐지 코인 내역에 따르면은 빗썸은 해당 기간 264개를 상장시켰는데 무려 그 사이에 72개나 상장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 확률이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 분명 해볼 수 있겠네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먹튀, 해먹고 튀었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코인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큰 수익률을 보고 코인에 뛰어들기는 조금은 공부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코인 하시는 여러분들 피해가 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날씨가 따뜻하다는 소식입니다. 올 겨울은 추울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따뜻해요. 그래서 강원 지역 스키장 개장이 11월 25일 예정이었지만 이번 주에 비 소식도 있고 그래서 미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용평이 11월 26일에 개장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미뤄짐에 따라 12월 첫째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스키를 즐기시는 여러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봇 산업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나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키움증권의 리포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팬데믹을 계기로 자동화 부스터가 점화가 되었다며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유일 로보틱스 이러한 기업을 관심있게 보라고 합니다. 국제 로봇 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로봇은 31% 성장했고 전문 서비스 로봇은 37% 성장했고 개인 서비스 로봇은 9%나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타고 로봇 관련주를 관심있게 보자라는 거겠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에 관련된 기업, SPG는 로봇 감속기에 관련된 기업, 유일 로보틱스는 자동화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 길이 또 로봇 관련주 매우 좋아하죠. 어쨌든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기간으로 테마주로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1년 그리고 길면은 뭐 2년, 3년, 4년, 5년 우리가 원하는 성장세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히 들고 갈 만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도 긴 시점으로 로봇 산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